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시거나 또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시작할 때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바로 키디 텍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키디 텍스, 자녀의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거요. 여기에 부모님, 그러니까 당신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좀 보면서 이 키디 텍스가 정확히 뭐고 또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전력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세금 몇 푼 더 내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를 위한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사실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 하면 아무래도 고소득 부모님들이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자산을 자녀한테 넘기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크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자녀의 비근로소득이 연간 한 $2,700 정도.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 규정안 좀 신경 쓰셔야 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대략 $1,350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다음 $1,350까지는 자녀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아, 그 구간까지는 괜찮군요. 네, 근데 그 $2,700를 넘어가는 금액부터 이제 당신의 세율, 즉 부모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과분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그 초과분 때문에 어떤 계좌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보통 자녀 계좌로 많이 쓰는 그 UGMA나 UTMA는 어떤가요? 만들기는 쉽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설정은 간편하다는 게 장점인데 큰 단점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해요. 첫째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은 그대로 키디텍스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학 학자금 지원 신청 FAFSA라고 하죠. 거기서 이 계좌 자산이 학생 자산으로 잡혀요. 학생 자산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학생 자산은 부모 자산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되거든요. 자산 가치의 최대 20%까지 지원금 삭감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와, 20%면 정말 크네요. 세금 문제도 있는데 학자금까지 영향이 있다니. 그럼 교육자금 마련이 목표라면 이건 좀 피해야겠네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교육자금 마련이 주목적이다 하시면 단연코 529 플랜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519 플랜이요? 네. 장점이 아주 명확해요. 첫째, 계좌 안에서 돈이 불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이연되고요. 나중에 교육 목적으로 찾았을 때 연방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키디텍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오, 세금 혜택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FAFSA에서 훨씬 유리해요. 부모 소유 529 플랜은 부모 자산으로 취급돼서 최대 5.64% 정도만 반영되거든요. 아까 UGMA, UTMA 20%랑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아, 네, 정말 큰 차이네요. 그리고 셋째, 많은 주에서 그 주의 529 플랜에 넣은 돈에 대해 주 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줍니다. 예를 들면 뉴욕은 연 10,000불, 펜실베니아는 부부 합선 최대 38,000불까지 공제해줘요. 와, 세금 혜택이 연방세, 주세, 거기에 학자금 지원 유리함까지. 이거 뭐 교육자금이라면 거의 필수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교육자금 목적이라면 정말 강력한 도구죠. 근데요, 예전부터 529 플랜 하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대학을 안 가거나 뭐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돈이 남으면 어떡하나? 그거 잘못 쓰면 세금에 페널티까지 붙는다고. 아, 네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사실 좀 걸리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SEC 2.0 법안이 판을 바꿨습니다.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SEC 2.0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15년 이상 유지된 529 계좌 있잖아요. 거기 남은 잔액 중에 일부를요. 자녀의 Roth IRA 계좌로 세금이나 페널티 없이 넘길 수 있게 됐어요. 이걸 롤로버라고 하죠. 529에서 러스 IRA로요? 와. 네, 평생 총 35,000달러 한도 안에서 2025년 기준으로는 연간 7,000달러까지 가능해요. 러스 IRA는 아시다시피 은퇴 후에 비과세로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좌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건은 좀 있어요. 롤로버하는 그 해에 자녀가 그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 같은 거요. 하지만 이게 그동안 걱정했던 529에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떡하지? 하는 위험을 크게 줄여준 거죠. 동시에 자녀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비과세 은퇴 자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고요.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야, 529 플랜이 그냥 학자금 통장이 아니라 이제 자녀의 은퇴 준비 시작점까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활용도가 진짜 엄청 높아졌는데요? 맞습니다. 훨씬 유연해졌죠. 혹시 그 외에 또 참고할 만한 다른 전략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좀 더 고급 전략이라든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만약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자녀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에요. 아, 자녀를 직원으로요? 네. 그냥 돈을 주는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일을 시키고 급여, 즉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러면 키디 텍스를 피할 수 있고요. 사업체는 인건비로 비용 공제를 받고 자녀는 그 근로소득으로 로스 IRA에 직접 돈을 넣을 자격이 생겨요. 오,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실제 업무를 해야 하고 보수도 합리적이어야 하고 기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건 안 되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UGMA, UTMA 같은 과세 계좌를 쓰게 될 텐데요. 이때는 세금 이득 수확, 텍스 게인 하베스팅이라는 전략을 좀 써볼 수 있어요. 이건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세금 이득 수확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매년 자녀의 낮은 세율 구간, 특히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해서 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활용해서 일부러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거죠. 일부러 이익을 실현한다고요? 세금을 내려고요? 당장은 0% 구간을 활용하니까 세금을 거의 안 내거나 아주 조금 내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 투자 자산의 취득 원가, 코스트 베이스가 높아져요. 그럼 나중에 자녀가 훨씬 큰 금액을 인출해야 할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을 미리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 보고 미리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거군요. 약간 복잡하지만 효과는 있겠네요. 네, 좀 더 부지런해야 하는 전략이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키디 텍스라는 게 분명 신경은 써야 하지만 뭐 피할 수 없는 벽은 아니다 이런 거네요.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목표 설정과 계획인 것 같아요. 교육자금 마련이 최우선순위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세금 혜택, 학자금 지원 유리함, 그리고 시큐어 투연점으로 더 유연해진 것까지 다 고려하면 529 플랜이 정말 압도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자산을 넘겨줘야 하거나 과세 계좌를 꼭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세금 이득 수확 같은 좀 더 적극적인 세금 관리 전략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결국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단순한 절세 기술 이런 걸 넘어서서 자녀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릴 거냐 하는 그 과정의 일부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하죠. 오늘 얻으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 또 당신 자녀의 미래 목표에 가장 잘 맞는 전략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만약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소득이 꽤 높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 이 529 플랜 롤오버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아주 작은 로스아이어의 씨앗 자금이 그 아이의 나중 재정적 자유에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